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우리 신길순이라는 시청자분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새벽에 방송을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정년을 해서 2일부터, 어제부터죠. 눈으로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약간 마음이 저도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그동안에는 출근하시면서 귀로 들으셨다가 이제는 정년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다. 그 여유를 잘 즐기고 계신 거죠. 저희가 좀 이 헛헛하지 않게 잘 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침 계속해서 함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챙길 이슈가 되게 많죠. 많죠. 네, 네, 첫날인데 지수 하락하고 종목 지수도 큰 하락했고. 종목들 이슈도 네, 많고 네, 빠르게 보도록 네, 하죠. 빨리 보겠습니다. 네.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먼저 네. 볼까요? 보면은 다우존스는 이제 강보합세였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술적 과매수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아마 조정장을 좀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공개가 되고요. 11월 노동부의 구인구직 보고서 졸트스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부담감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좀 올라갔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 어제 한 4만 5천 달러까지 접근하면서 또한 2.58% 상승했는데요. 실물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아마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중에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머스크죠. 전 세계 2위 해운사가 홍해에서 운행 중단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갖고 아마 좀 이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좀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는 주식시장에서는 반면에 업종별로 보면은 빅테크하고 반도체주들이 주로 하락을 했는데 네. 제약주라든지 은행주, 그다음에 정유주, 리츠와 같은 금리 인하 수혜주들은 반대로 상승을 보였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뉴스 테슬라의 인도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인도대수가 테슬라만 발표가 된 게 아니라 뭐 리비언도 발표가 네, 됐고 맞습니다. 비아디도 발표가 비아디도 되면서 발표되고, 요 시장 판도가 과연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주가는 테슬라는 어제 이미 시장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큰 변동이 없었고요. 4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8만 4,507대가 인도가 됐고요. 시장 전망치인 한 46만 대를 조금 넘어섰다. 그리고 3분기에 비해서 11% 상승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할인 행사하고 4분기에 중국 판매 호조가 아마 올해 180만 대를 계획했던 것에 부합한 수치가 나오게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보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의 비아디도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4분기가 52만 6,409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숫자가 나왔고요. 여기에 지금 중국의 샤오미가 지난주부터 이제 전기차 판매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그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차 모양을 보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르쉐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포르쉐. 네, 포르쉐 같이. 그래서 일단은 예약 소문에만 한 5만 대가 예약이 돼 있다. 벌써.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또 전자제품들을 잘 만들잖아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완전히 베스트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대륙에 실수가 나온 거야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15년 내 앞으로 세계 5대 그 카 메이킹 회사로 발돋움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샤오미가요? 샤오미가요. 그래서 지금 애플카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애플은 지금 주춤하는 사이에 샤오미는 벌써 치고 나간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차 업계도 이제 전기차 업계도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대중화 정책과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자체가 미국이 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 더 분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비안의 판매 대수는 저조했고 좀 테슬라는 저조했습니다. 네. 비아디의 그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어주면서 내줬죠. 네. 과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도 저도 궁금합니다. 예, 리비안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4분기 때는 생각만큼은 안 나왔어요. 한 1만 3,972대를 인도를 했는데 네. 3분기부터 한 10%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네.
올해 2023년도 목표치죠. 목표치인 5만 4천 대보다는 더 많은 한 5만 7천 대까지를 지금 판매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 한 장중에 10%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3% 빠졌더라고요. 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작년에 뭐 올해 전기차 관련한 시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가운데 뭐 판매는 중국 쪽에서 일단 더 많이 되긴 그렇죠. 하지만 네. 테슬라도 못지않게 맞습니다.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전기차 시장은 정말 우려하는 대로 침체가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은 이 우려는 기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계속해서 확대를 하게 될지도 그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애플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한 3% 넘게 빠졌는데 네. 바클레이즈가 주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뭐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내년에 아이폰 판매가 부진할 거다. 내년이요? 네, 올해가 내년. 아니고요? 자, 오참니다. 네. 올해입니다. 올해. 아직 2023년에 계시군요, 우리 대표님. 오십시오. 이제 2024년입니다. 네, 예, 오십시오. 2024년에 이제 네. 할 것 같고요. 네. 아이폰 15의 판매량 전망이 암울하며 네. 아이폰 16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만한 기능이나 업그레이드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요새 뭐 스마트폰이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없어요. 사실? 예, 예. 예. 뭐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사물 인터넷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그 같아요. 온 디바이스 뭐 이런 거 그렇죠. 나와야지 네. 뭐 네.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근데 재밌는 게 바클레지가 그럼 주가를 얼만큼 조정했느냐? 기존에 160달러였는데 161달러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아주 160달러로 조절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낮아요. 맞습니다. 185달러인데 180달러에서, 이게 예. 160달러는 이거는 그냥 팔라는 거잖아요. 이 네, 가치에 맞습니다. 미치지 못한다. 주가가 좀 고평가돼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 시가총액 1위를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줄 가능성이 크다. 이 네.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서 이제 올해 이제 폴더블 폰을 작년에 이제 개발 착수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2024년도에 아마 폴더블 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뉴스 희망적인 뉴스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엔비디아. 네네. 엔비디아하고 이제 이런 전반적 빅테크가 다른 것보다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AMD하고 인텔 이제 AI 부스터죠. AI 칩의 3파전이 될 거다 올해는.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H100 제품이 지금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에 이제 H200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네. AMD는 지금 MI300X 둘 다 이제 GPU 이제 기반이고요. 여기다 인텔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가우디 3 여기는 NPU입니다. NPU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3파전 경쟁 구도로 아마 10년간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지위가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올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아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올해도 한 7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아마 분석이 실제 전반적인 AI 부스터 시장 쪽에 파이가 커지는 것은 좀 가능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이 심화돼도 각각의 자기 몫을 갖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전반적인 매출이라든지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네요. 네, 이제 뭐 사토리 헤지펀드거든요. 이쪽 유명한 요 헤지펀드가 이제 얘기한 게 네. 올해 2024년도 최고의 주식은 아마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M7 중에서는 아마존하고 메타가 될 거다. 왜요? 아마존은 일단 경기 침체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생산 능력을 많이 올려놨다. 이게 뭐냐면은 자체 브랜드 개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로봇 청소기 아이로봇도 인수해서 자체 브랜드로 지금 판매를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존의 이러한 측면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생성형 챗 GPT에 대한 아마 진출해서 가속도를 낼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기다 또 플러스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광고 지출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메타에 대해서 간만에 좀 좋은 뉴스가 나와서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이렇게 한번 빅테크들 한번 보시고 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얘기 잠깐만 좀 해주세요. 오늘 헬스케어 올라서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나 수혜가 있을 수 있는데 금리나 수혜 첫 번째 이제 헬스케어를 뽑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 이제 맥킨지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AI 개발과 관련돼서 신약이라든지 장비 쪽이죠. 의료기기 쪽에서 아마 혁신적인 성과가 나올 거다. 두 번째는 M&A가 지금 작년 12월 달에 엄청나게 하반기까지 몰려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올해 파이프라인들 다 체계화 만들어 놨다. 세 번째는 정부 규제가 2026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10개 약에 대해서 2026년부터 약가 인하를 단행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지금 100개 이상의 제 약품들이 약가를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어차피 떨굴 거니까 우리는 우리 올리겠다. 올리겠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약들도 비싸게 나와버려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 아마 금리나 수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갖고 올해 이제 제 헬스케어 쪽에서 네. 큰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화이자부터 시작해 갖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비라든지 암젠 특히 킬러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이 네. 오늘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소식 간단하게 좀 전해 들었습니다. 내일 좀 더 다양한 이야기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